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관련해 권성동 의원 조사를 검찰 수뇌부가 막았다는 안미연 검사의 폭로에 대해 춘천지검은 사실 무근이라며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었죠. 하지만 그 보고서는 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1차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해서 만든 2차 보고서였습니다. 더구나 춘천지검은 증거를 철회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당시 철회하라고 했던 증거는 권성동 의원과 강원도 출신 전직 고검장의 관계를 드러낸 증거였습니다. 결국 안 검사는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강원랜드 사건에서 나를 직무 배제해달라. 증거 목록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빼고 싶지 않다. 그것을 빼야 한다면 그것을 빼야 한다고 마음 먹은 분들이 직접 해야 한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단 출전 시간이 줄어든다며 기회박탈과 불공정을 그렇게 성토하던 조선일보.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거의 전원이 다른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며 불법 채용됐는데 그렇게 불공정에 예민하시던 양반들이 입에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가야지. 너무 지면이 평화로운 거 아닙니까? 연루된 국회의원 전원이 자유한국당이라서 그래요? 아니면 입에 거품이 모자랍니까? 거품이 모자라면 연락하세요. 다이소에서 전동 거품기 몇 대 사서 보내드릴 테니까. 김원준의 배려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전동 거품기가 있어요. 예, 다이소에 그런 것까지 파는지 몰랐네요. 우유 거품기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사용해 보셨나봐요. 싸고. 인터넷에 인기예요. 예, 거품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자, 서지현 검사, 이문정 검사, 안미연 검사 아주 우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여성 검사들이 사실은 대단한 폭로를 하고 있고 이거 나중에 역사적 사건으로 다 기록될 겁니다. 이게 그 시간 속에 있으면 오히려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힘든 시간을 개인적으로는 보내고 있을 이 세 분에게 응원을 보내고요. 네, 조선일보에는 거품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이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낸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다스의 140억 원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일부 등이 삼성전자 서울 사옥을 비롯해서 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 수사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한 발 더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낸 데에는 당시 현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하죠. 삼성이 왜 일개 사기업 소송비를 자기들이 대줍니까? 예. 당시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됐어요. 예. 네, 2009년에 원포인트로 딱 됐었습니다. 이 직후에 사면이 됐고, 이 뉴스는 아주 특별한 뉴스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특별한 뉴스라고 보는데, 우선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예. 정형식 판사가 피해자라며 풀어줬죠. 네, 그 논리를 모두 받아준 겁니다. 네. 정형식 판사님, 이 이름도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압수수색은 삼성은 예전부터 정권과 뒷거래를 해왔다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네, 네. 관리의 삼성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아주 적나라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관리의 삼성을 뛰어넘어서 정유라 말지원과 같은 성격의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검찰이 아주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소송비까지 내줬다라는 거예요. 정유라 말지원 이꼬르 다스 소송비 대주기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대가로 삼성이 받은 게 뭐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당장 뭐 눈에 띄는 건 그 당시 전후로 해가지고 이건희 전 회장이 특별 사면 됐는데 그것만 했겠느냐?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요건 이제 다른 언론이 주목을 안 하는 포인트인데 이학수 전 부회장 소위 이제 삼성의 오비죠. 예. 네, 이인자라고 당시에 불렸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고 미전실 팀 전체가 사실은 망가졌잖아요. 예, 없애겠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뭐 구속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전실의 주요 핵심 간부들이. 그러면 그런 이후에 삼성의 오비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틀림없이 미전실 역할을 했던 그 이전에 팀의 수장이 이학수 전 부회장이었죠. 네, 구조군이었죠. 미전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비들이 이게 이제 지금 사건과는 좀 결이 다른 층위에서 그러니까 부회장 구속 이후에 삼성 오비들이 음으로 양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대단한 고구마 줄기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바이고. 이거 굉장히 주시한 뉴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 이상주 씨 수원지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재임 시절에 삼성 해외 법무부인 상무였죠. 삼성전자였던가요? 나중에 전무가 됐고 퇴임 직전에는 삼성전자의 최연소 팀장이 됐어요. 팀장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삼성 가끔 이렇게 명칭을 예, 그렇죠.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장충기 사장도 실제로는 차장이었습니다. 예. 미전실 차장이요. 미전실 차장이라고 하면 한 30대, 40대 같잖아요. 예. 실제로는 사장이었고 이 팀장도 해외 법무를 총괄하는 자리였어요. 최연소였고 대부분 뭐 40대 후반 50대였는데 이때 40대 초반이었던가요. 예. 됐고 이분이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네.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이분이 싱가포르 출장 갔을 때 거기 스위스계 은행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예. 저는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거든요. 검찰은 이번에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기를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있습니까? 네, 현재 피의자로 예, 미국에 가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비자금 있는지 파악하느라고 미국 국세청이 뇌물 줬다고 하는 그 전 국세청장. 이분이 이 다스 소송 및 삼성 대납에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나올 뉴스, 인 것 같고. 어쨌든 검찰이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건 정형식 판사님의 판결에 무지하게 열이 받았다. 예. 는 거를 방증하는 겁니다. 대단히 특별한 뉴스다. 네. 여기까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자, 해설이 길었습니다. 매우 주목하는 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거대한 고구마 줄기가 다시 캐지기 시작했다. 예. 네, 이학수 전 부회장 현재는 해외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미리 간 거예요. 예. 정보의 삼성은 이때 등장해야 되는 문구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와 같은 수사를 뒷받침하는 다스 내부 문건도 있다라고 합니다. 소송 수임료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 문건을 보면요. 미국계 대형 로펌과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소송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스 직원이 김백준 비서관도 로펌 쪽에다가 왜 수임료 청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인 미국 대형 로펌 대표는 다스가 수임료 부담하기 어려우면 안 받아도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요. 검찰은 이 대형 로펌의 당시 변론이 무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삼성에서 뒷돈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미쳤습니까? 미국의 대형 로펌이 다스라는 회사의 수임료를 무료로 받지 않고 다스가 뭐 억지로 주면은 뭐 거절하지 않겠지만 그냥 수임료 안 받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종교단체입니까? 다스가 어려우면 우리 수임료 안 받을게.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김백준 비서관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이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삼성으로부터 받는 돈은 모르게 한 겁니다. 네. 예, 로펌 선임에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개입했다라고 검찰을 보고 있는데요. 또 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김백준 비서관도 특활비 얘기할 때도 나오죠. 김백준 비서관은 그냥 배달만 했다. 예. 그 결정은 대통령이 알지. 그러니까 김백준 비서관이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돈과 관련해서는 비서
핵심 집사라고들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뒷돈 챙길 때는 몰랐던 거예요. 예. 포인트입니다. 너무 웃기는 대사예요. 대형 미국 로펌의 대표가 억지로 뭐 준다면야 받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 무상으로 해줄게. 너무 웃겨요, 이 대사가. 자, 참 다음 뉴스는요. 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삼성 임원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했다라는 혐의인데요. 경찰은 이 회장의 차명 계좌 총 260개, 그러니까 4천억 원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계좌인데요.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은 차명 계좌를 모두 1,100개, 그러니까 4조 5천억 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스는 잠시 후에 박영진 의원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텐데, 예, 삼성 비리 의혹 관련 뉴스는 설마, 혹은 뭐, 불법인데, 이런 걸 잊어야 됩니다. 예, 이런 걸 완전히 잊어야 되고, 이 뉴스에서 웃긴 거는, 수천억 원이 드러나게 만든 사건이 자기 집 인테리어 하다가, 네, 그렇죠. 그거 아끼려고, 그거 자기 집 내면 되잖아요. 예, 그거를 또 비자금에서 땡겨 쓰다가 여기 또, 줄줄이 4천억 원이 나온 겁니다. 네, 예. 계좌가 압수수색돼서요.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냥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 다 비자금으로 하니까요. 안 들킬 줄 알았겠죠. 근데 자기 집 인테리어 자기 돈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거 여기 끌어다 쓰다가 들킨 거예요. 웃긴 거죠. 참. 자, 다음 뉴스 또 뭡니까? 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공소장 내용이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을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A4 5장 분량입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13번이나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자기 돈처럼 요구했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당시 김성호 전 원장이 네, 국정원장요. 예. 진술하기로는 검찰에 당시 삼성에서 금품 받았다면서 이제 청문회도 안 열렸어요, 당시에. 그랬는데 이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줘서 참 고맙고, 그리고 국정원장직 하면서 대통령이 예산 편성 같은 거 편의를 봐주고 해서 이 전 대통령의 요구대로 2억 원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공소장에 그렇게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뇌물인 거죠, 뇌물. 이렇게 되면. 자, 특활비, 이것도 끝이, 4억 원이 아니라고, 당연히, 앞으로 더 나오겠죠.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요, 특수활동비 사용했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예, 그건 이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박이, 예,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의 전략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수사나 또는 재판을 통해서 거의 유죄가 확실해진 것들, 그런 쪽만 따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우기가 쉬우니까. 근데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이 정형식 판사에 의해 석방된 겁니다. 빡! 스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학수, 전 부회장이죠. 예, 실질적인 2인자였고, 이전실 이전 구조본의 왕자였고, 그때부터 그랬다고, 예. 무슨 피해자냐고 지금 확전인 겁니다. 예.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가면 묻힐 뻔한 많은 사건들이 다시 드러나게 되거든요. 삼성의 과거.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것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 나비 효과 중에 추명호 영장 기각했다가 오히려 국정원 숨겨놨던 사건들을 둘줄이 나왔잖아요. 예. 네, 국정원 가짜 TF 사무실 드러났었습니다. 예. 나비 효과가 분명히 크게 있을 것이다. 예, 당시 그 사실이 억울했던 밑에 직원이 진술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경솔했네요. 정영식 판사가 큰 일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잠시 후에, 며칠 후에 큰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의적 측면에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에 검찰이 특활비 상납 의혹의 주범으로 공소장에 이름을 적어서요. 잠시 반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참석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고민이 많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측도 의견이 갈렸다고요. 이렇게 이용당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용당하는 거다. 아니다. 이렇게라도 나가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평창은 내가 유치한 것이다. 알려서 국민 정서를 좀 돌아서게 만들어야 된다. 유리하게. 그 후자가 이긴 거예요. 결국 참석한 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예. 요즘은 이제 TV에 얼굴이 나오면 다스가 자동으로 생각납니다. 네. 대단한 착각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참석하시기로 했다니 예. 축하드리고요. 다음 뉴스는요. 예, 오늘 또 북한 고위급 인사도 방문하게 되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해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요거 관련해서 어제 북한 공연단 공연도 있었어요. 예. 그중 한 토막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당황한 저희 제작진이 예, 창법은 좀 올라왔는데 무대는 대단히 화려하더라고요. 예. 자, 그렇게 공연도 시작됐고요. 올림픽도 개막이 됐고, 개막식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경기는 다 시작됐죠. 이것저것 일정에 따라서. 다음 뉴스는요? 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각의 일방적 대북 지원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틸러슨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6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북한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이 얻어가기만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자요. 이에 대해서 자신이 알기로는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모든 올림픽 참가국들이 받는 것보다 많지 않다라고 반박한 겁니다. 또 현금이나 그 어떤 것도 지급되는 게 없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동등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우리나라의 TV조선 같은 곳이죠. 예. 그런 곳에서 TV조선 같은 질문을 하니까 미국 국무장관, 우리로 치면 외무부 장관이죠. 예.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모든 올림픽 참가국들이 받는 것보다 많지 않다. 종북이죠, 종북. 예.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답변하면 종북으로 몰려서 예.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이거 TV조선이 공격해야 되는데 종목이라고. 미국 큰형님 미국이 말했으니까 우려하지 않겠죠.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에게 중단됐던 연석회의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해 7월에 대표로 취임한 다음부터요. 매주 수요일에 초선, 재선, 3선,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과 돌아가면서 연석회의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3일 이후부터는요. 이것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요, 지방선거 이후를 예견하는 뉴스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에게, 예, 지방선거 이후에 이렇게 몰려가서, 물러가라고 할 뉴스이자, 동시에 안철수 대표가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합당한 이유와 함께 봐야 할 뉴스죠. 예. 보수의 본류라고 할까요? 예. 거기서는 홍준표 대표를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예고편 같은 네, 뉴스였다고 짚어둡니다, 미리. 네, 이에 대해서 홍 대표는 거절했는데요. 봉숭아학다리라는 소리 과거부터 듣지 않았냐라면서요. 보여주기식 회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하간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4개월 후에 다시 4개월 전에 내가 이러지 않았냐고 되짚을 예언 뉴스로 미리 말해줍니다. 자.